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인천튜브의 저 주한입니다. 제 이름 혹시 까먹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저희 막 PD가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할까요? 더워서 그런지. 여러분들 간만에 여러분들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가운 건 저뿐은 아니죠. 예, 이 반가움을 뭘로 표현한다? 예, 좋아요와 구독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돌아오는 건요, 역시 인천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또는 우리 전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얘기와 같은 우리 유유 작가님을 모시고서 유유의 고민 상담소를 할 건데요. 예,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우리 유유 작가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 네, 여러분들과 함께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 창작소 인천튜브에서 매일매일 즐거운 상상이 인천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펼쳐집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죠? 간만에 보니까 또 새롭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생각을 돋구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우리 유유 작가님과 함께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만한 주제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죠.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인 예, 건강하신 거죠? 그럼요. 예, 주원님도 많이 더 건강해져 보이시는데. 이게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요즘 운동을 한다고 들었는데. 운동이 살은 안 빠지고 그람 수는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요즘 이제 명절 다가오니까 더 운동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명절. 그렇군요. 나도 고민 상담소에다가 올려야 될까 봐요. 예, 돈 들여서 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살은 하나도 안 빠져요. 어떻게 해요? 계속 할까요, 말까요? 그러게요. 다음 사연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살은 역시 살은. 그래도 어쨌건 우리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얘기 어떤 거 가져오셨나요? 네,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명절이잖아요. 이제 추석인데 추석 앞두고 이제 어떻게 지내시나요? 어디 가시나요? 저는 매해년마다 어디를 안 가는데 요번에는 특히 못 갑니다. 왜요? 할 일이 생겨서 네. 그동안에 제가 좀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연휴 다 못 쉬고 뭐 일하시는 거예요? 연휴 동안에 이 일을 하는 건 아니고 글을 좀 써야 될 일이 있어서요. 예, 그 글이 써질지 안 써질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연휴를 딱 잡아놓고 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글 쓴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아무래도 돈과 연관돼 있는 거 아닌가요? 돈하고 하시나? 아니야 돈하고 아무 상관없어. 아시잖아요, 저 공부 조금 하려고.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도 명절하고 물어본 게 사실 명절 때 이제 가장 좀 고민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마다 틀리겠죠. 저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가서 또 그런 얘기 듣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또 먼저 어디를 갈 거냐, 또는 요번에 가면은 또 시댁에서 또 얼마나 해야 되는 뭐 이런 일들, 명절 중은 뭐 이런 얘기 있을 테고, 그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난 잠깐 조금 막혔네. 부모님들은 얘네들한테는 얼마를 싸줘야 되나 뭐 이거 생각하실까? 그러게요.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갑자기. 하실지 한 번도 생각을 못 했는데. 예, 그쵸. 나중에 요거 한번 해보죠. 근데 그 생각은 지금 오늘 사연이 보면은 이제 추석 명절 중에 걱정이 이제 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방금 주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님도 얘네가 이번에 얼마를 줄까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야, 찔린다. 자, 우리 이번에 그러면 요번 오늘 사연은 돈에 관련된 추석과 관련된 어떤 건지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걱정 중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시댁, 친정에 갈 때 빈손으로 갈 수 없고 선물과 용돈을 드려야 하는데 양가 다 드려야 하다 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요. 얼마가 적당할까요? 궁금합니다. 나는 이 사연, 일단 제가 결혼을 안 해가지고 매번 이런 사연들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아니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 안 해도 일단 생각한다고 제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인데 결혼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방금 주한님 말씀처럼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사실 안 했어요. 그 돈에 대해서 그쵸. 사실 결혼 전에는 또 결혼을 30대 초반에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전까지만 해도 명절이라고 뭐 부모님께 뭐 드리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같이 예. 식사를 하든 이런 건 했어도. 어.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양가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양쪽에.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 부모님한테만 뭘 해드릴 수도 없는 거고 선물을 준비한다 해도 이제 양쪽에 다 똑같이 해드려야 되는데 고민이 이제 한쪽만 해드리면은 뭐 예를 들어 금액이 뭐 50만 원이라 했을 때 그쵸. 양쪽 2배가 드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비용이 어. 약간 이제 부부가 처음에 혼자 벌다가 뭐 둘이 맞벌이하면 상관없는데 음. 외벌이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되게 큰 돈처럼 아, 느껴질 것 그렇기는 해요. 같거든요. 근데 여기 이분 얘기처럼 이 용돈과 관련된, 그러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저도 이제 부모님께 명절이 된다고 사실은 선물을 제가 몇 번 드려봤는데 선물을 드리면 다음부터 사지 말라. 맞아요. 그리고 주로 이제 건강식품 쪽으로 좀 이렇게 드리게 되거든요. 예, 선택의 폭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드리면 안 드시고 또 뭐 이런 것도 맞아요. 있고. 그러니까 설문조사에도 보니까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사주신다고 네. 하는데 부모님이 바라는 건 용돈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 혹시 제가 선물로 드리는 이유는 또 있기는 해요. 이게 가격은 나와 있기를 한 5만 원 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살 때는 한 3만 원대처럼도 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알아보면은 그 밖에 나와 있는 저기를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뭐 땡처리 이런 거 사실. 아니 땡처리는 아니고. 그러니까 가격대를 짐작할 수 없는 또는 이제 조금 여기저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럼 가격대를 잘 모르면 약간 그래도 이름 있는 제품은 아닌 거 아니에요? 제가 브랜드가 예, 어딘지 그렇죠. 모르는. 완전 브랜드는 잘 안 삽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다 인터넷 보면 나오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정관장이라던가 그렇죠. 인삼에서는 그거지만 하지만 정관장 아니고 다른 거 산다고 효능이 다르진 않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처럼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약간 좀 그런 게 그렇죠. 있죠. 아무래도 이거 정관장이요? 뭐랑 좀 다르죠. 그래서 나는 침향환 뭐 이런 거. 치명한도 요즘 괜찮아요. 홈쇼핑에서 잘하고 있고. 그래서 홍삼 쪽은 안 하고 침향환 뭐 이런 거라던가 무슨 경옥 그렇죠. 이런 괜찮은 제품이죠. 이런 주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안 드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돈으로 드리는데 그쵸. 돈으로 드리면서는 이제 조금 이게 얼마를 드려야 돼? 맞아요. 그게 사실 되게 고민이에요. 그쵸. 어느 정도가 한 분당 얼마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으세요? 혹시 어떻게 드리세요? 저희는 그게 매번 달라요. 만약에 제가 뭐 좀 저희는 이제 맞벌이를 하니까 수익이 생긴다 그러면은 뭐 50만 원, 뭐 100만 원까지도 드린 적이 있고 그래요? 만약에 정말 좀 부족하다 하면은 이제 거의 기본적으로는 양가 20만 원씩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설문조사를 보니까 네. 거의 대부분이 이제 부모님 한 분한테 드리는 돈이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한 분이라고 했을 때 10만 원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30만 원까지가 70%라고 하는데 30만 원 드리기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요? 제가 만일에 상여금을 한 600% 막 몇백 프로까지 받으면 가능한데 사실 뭐 제 지금 수준에서는 정말 적은 금액이긴 해요. 금액이긴 한데 제가 받는 월급의 거의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저희한테도 큰 금액이죠. 사실 30만 원만 해도 양감 60만 원이 나가는 그렇죠. 건데 그게 적은 금액은 아니고 저도 뭐 매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만 원, 100만 원이 정말 제가 뭐 생각지도 못한 아까 상여금이라는 것처럼 그런 돈이 들어왔을 때 매번은 못 드리지만 이따라도 좀 드리자 이런 생각이지. 그쵸. 지금 제가 결혼 10년 했지만 가장 평균적으로는 양가 20-30만 원 정도씩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은 현상인지 아니면 조금 나간 현상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전하고 참 많이 이 인식이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되는 건 예전에는 이제 시댁과 친정이 뭐 이렇게 드리는 그 돈에 저희가 또 달랐죠. 네, 시댁은 조금 만일에 50만 원이 간다 그러면은 친정은 조금 더 하프로라던가 이렇게 가는데 요즘은 왜 그래야 돼? 이제 이게 좀 많이 풍부가 돼서 다들 이제 여성들도 많이 똑같이 일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될 때 시댁이 50만 원 드리던 걸 만일에 이제 시댁을 50만 원 드렸고 친정은 30이면은 총 하면 80이잖아요. 그걸 반으로 나눴다. 어느 날부터
50을 드리던 집이 40을 주고 30을 드리던 들이 40이 되면 이건 올라가서 좋아하시겠지만 받던 돈에서 줄어드는 사람들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자연적으로 더 단가가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건 주아님이 너무 옛날 시대 얘기를 아, 하는 그런가? 지금 이제 저희 시대가 이제 부모님들이 받을 네네네네.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워낙 뭐 원래부터 다 맞벌이 부부들로 많이 네네네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살아계시는 부모님의 연세가 그렇잖아요. 음. 저희가 이제 40대니까 대부분 한 70대 중반. 그 부모님들 세대가 방금 주아님 말씀하신 그 그렇죠, 세대인 그렇죠. 거죠. 예전에 시댁에는 이렇게 드렸는데 이제는 못 받는 그쵸, 거죠. 그쵸. 자식들한테. 예.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희 엄마 세대만 해도 시댁에 50만 원을 드렸다 그러면 요즘에 아들은 친정하고 똑같이 그렇죠, 20만 원을 그렇지. 준다거나 하는 내용인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근데 우리도 어쨌거나 그 자식들 말하는 자식들도 사실은 마음이 없어서는 아니고 형편이 안 돼서 이게 또 이만큼 가면 그 다음에 또 올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씩 줄이거나 많이 그 마음만큼 못하거나 이러는데 아까도 이제 우리가 이때쯤 되면 부모님은 대체로 어떤 생각을 할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마냥 그런 것 같아요. 부모들이 자식을 뭘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 우리가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서운해한다거나 조금 흔히 말하는 삐지거나 뭐 이런 것들은 또 그렇게 되면 아니 자식이 저기 하는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뭐 이제 우리는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들도 생각보다 욕심은 있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좀 궁금한 것도 이제 저희도 이제 남매다 보니까 남동생 있고 저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자식들마다 주는 돈이 다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 친구만 해도 거기는 아들만 셋 있는 집인데 셋의 봉투가 금액이 다른 거예요. 근데 서로는 모르는데 시어머니의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다르지. 보니까 막내가 제일 많이 줬나 봐요. 막내 며느리를 대하는 게 그렇게 다르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무래도 있긴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니 사람인데 그쵸, 있을 사람인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참 균형 맞추기도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갈수록 맞아요. 또 이제 이런 것들이 힘들고. 근데 만일에 이제 그 나이 바꿔서 이제 우리 나이 때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가 되고 지금 우리 부모님의 연배만큼 되고 하면 이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고 그 나이가 되면 그래 니네들이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럴까? 아 그러진 않죠. 그렇진 않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서운할 것 같고 그 돈을 기대할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때 어떻게 보면 그때 아니면 또 그렇게 큰 그쵸, 맞아요. 이렇게 받기도 받기도 좀 힘들고. 어려운 때이기도 하지 않을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나 이렇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적정선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네요. 선생님, 우리 유희 작가님은 적정을 한 어느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가 20만 원씩. 양가 20. 네. 부모님 당으로는 아니고 그냥 네, 가구 그쵸. 당인 거죠? 부모님 당으로 하기엔 되게 40. 그렇죠. 그죠. 우리 박 PD님은 어떤가 모르겠네. 그렇게 박PD님 아까 박PD님 여쭤보니까 뭐 30도 주시고 좀 많이 주신다. 잘 벌 때는 좋기는 한데. 잘 벌 때는. 예, 어떻게 올해 추석에는 어떻게 30을 하시겠습니까? 5만 원. 아, 그러게. 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저는 어쨌건 어머님, 아버님 이제 따로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정이 아니라 한 분당입니다. 저는. 그쵸. 그럼 얼마 생각하세요? 한 10만 원? 저 10만 원이 그쵸. 두 분이 맞아요. 20만 원이잖아요. 맞아요. 비슷한 거지. 맞아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양쪽. 근데 야. 왠지 한 명당 10만 원이면 요즘 하도 물가가 있으니까 왠지 적어 보이니까 그냥 한 명한테 몰아줍니다. 어머님들한테. 같이 안 사시니까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 이게 이런 저기도 있네요. 예, 우리 세대는 이제 또 우리 밑에 세대는 또 이제 이혼한 가정들의 부모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야, 이거 너무 가지식이 많다. 너무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야, 그쵸. 네, 우리 그렇네. 지금 선생님 말 주한님 말 들으니까 저 아는 PD님도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정도 있고 또 이혼한 부모님이 세 분한테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그렇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핵가족이 아니라 이게 요즘은 다 이혼 가족 찾아가야 할 곳도 그렇죠. 많아지고. 정말 세분화되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가족의 형태들도 진짜 많아지고 맞아요.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참
좋은 풍습이라였던 것 같죠. 우리 부모님 이런 명절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들한테 뭔가 정성을 표현하고 우리가 고마움을 표현하던 이런 건 좋은 거였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과중에 막 분파되고 막 이런 정말 많은 그쵸.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문화를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뉴스 기사들도 보니까 네. 이런 문화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물론 가치관도 바뀌고 생활 풍습도 바뀌고 문화들도 많이 바뀌니까 예,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죠. 아,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되고 그 시대가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우리 인천 튜브가 혹시라도 그때까지 있게 되면 그 얘기를 한번 다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올해 32살이고 인천에 사는 직장인 여성입니다. 부모님은 어서 좋은 짝 만나라 하지만 저는 결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현재 월급이 혼자 살기에는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월급이 얼마냐고요? 660만 원입니다. 660만 원에 상여금과 식비는 따로입니다. 이 정도면 많은 편인 거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죠. 거의 32살이면 600만 원이면 정말 많이 버는 거죠. 내 월급의 3배야. 그러니까요. 600만 보니까 원이면 이제 퇴직금 얻고 예. 상여금 얻고 만약 이런 기준이라고 봤을 때도 예. 그렇죠. 많이 버는 돈이죠. 이 사람 상여금과 식비는 따로래잖아. 그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 나중에 받는 거잖아. 아니요. 그건 없는 없대? 걸로. 예. 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월급만으로도 660만 원인 거잖아. 그렇죠. 그걸 매달 받는 걸로 같거든요. 만나고 싶네. 근데 결혼 생각이 전혀 없대요. 그러니까 사실 혼자 이렇게 수입이 있으면은 어때요? 결혼 생각 요즘 뭐 다 이제 젊은 친구들 결혼 안 한다는 친구들도 많은데 다 수입이 이렇게 있으면은 더 그런 생각이 생기지 않을까 결혼에 대한. 그럴까요? 저도 요즘 사람들은 옛날 사람이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어떤지 잘 모르는데 그런 거는 있었거든. 얘기 듣기로는 예전에는 어쨌건 월급을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원이 있고 나이가 들면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가면 결혼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벌이가 이제 결혼의 어떤 바탕 뭐 이런 건데 이제는 힘드니까 같이 뭐 외벌이는 안 되고 이제 같이 버는 거는 당연히 생각을 맞아요. 하는 거고 혼자서 이제 조금 버는 사람은 나도 살기 힘드니까 결혼을 해서 같이 뭔가를 영위한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인 건데 전 사실은 이분은 나이도 32살이면은 아주 빠른 편이라 부모님이 벌써 푸시를 하고 있는 건 조금 이해는 좀 안 가요. 32살에 너 좋은 짝 만나라 뭐 이거는 결혼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짝만 만나라는 소린가? 근데 또 딸이 여유가 있고 하니까 그래도 결혼하길 바라시지는 않을까요? 그래도 이제 부모님 마음은 아직도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혼자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은 하시니까. 아 딸이에요? 네. 오. 그리고 봤을 때 이분도 6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씀씀이를 저희가 또 소비 패턴 모르잖아요. 만약 또 돈을 많이 쓰시는 분도 계시니까 방송에서 고민 상담하는 거 보니까 예전에도 한 달에 뭐 1,000만 원 이상을 쓴다고 나오더라고요. 아니 뭐 사실은 요 정도 돈을 저기 한다면 직장도 좀 괜찮을 거고 주위 사람들도 보통 요 정도의 직장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분들이 소비하는 어떤 그 레벨이라는 게 형성이 될 테니까 그렇다면 씀씀이가 뭐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 버는 사람들의 어떤 그 레벨로 가듯이 뭐 이 정도의 돈을 버는 사람도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전히 모질란다 그러고 그럴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이분도 맞냐고 물어본 게 그런 것 같거든요. 이제 주변에 말씀하신 대로 주변 같이 그런 월급 받는 사람들의 생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주한님 말씀처럼 없는 사람은 그 월급을 맞춰 살지만 또 있는 그렇지. 사람들은 더 많이 쓰게 될 거고. 그러니까 저희 그 자료 뉴스나 이런 거 보면 거의 맞벌이들 더 전문직 많이 벌수록 아기를 안 낳고 하는 이유들도 그런 패턴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더 이제 쓰는 돈도 더 많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오늘도 이제 뭐 여전히 이해들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라떼라는 거를 이제 좀 적용을 해 본다면
지금은 당연히 맞벌이를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지금도 뭐 아이를 낳으면 좀 생각은 할 거예요. 내가 맞벌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깊게가 됐던 뭐 얕게 됐던 한 번쯤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한테 들어가고 이제 나가고 하는 학원비며 뭐 사람들 저기 뭐 애 봐주는 이모한테 나가는 돈이라던가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면 그냥 돈 안 벌고 저기 직장 안 나가고 자기가 직접 여자 같은 경우 육아를 하는 게 둘 중에 하나가 육아를 하는 게 그 돈이 그 돈이다. 맞아요. 그런 말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렇답니다. 근데 지금도 그게 많이 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의 어떤 그런 외벌이가 아니라 맞벌이를 자꾸 하는 거는 거기 안에 그 돈보다 자기 생활이나 자기가 갖는 것들을 좀 더 찾고 싶으니까 그런 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한 사람의 이런 느낌과 이렇게 아직 미혼인 이분의 느낌은 조금 다를 거는 같네요. 근데 이 사연만으로는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랐거든요. 이게 이 사연만으로는 잘 인지가 안 된다다가 사실 남자분이라면은 결혼 생각할 것 같긴 해요. 아직도 이것도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보면은 제 또래들도 그렇고 후배 밑에도 보면 남자들은 그래도 결혼 생각이 여자보다는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제가 봤던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오히려 여자들 같은 경우가 600 이 정도를 받으면 저는 결혼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가치를 보고서 뭐 이제 사람이 좋거나 가치를 보고 사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 많잖아요. 돈 벌 때 결혼해야 돈이 안 없어진다. 결혼을 해야 돈이 안 없어진다. 뭐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자기가 계속 벌어야 될지 뭐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근데 이 660 이 돈을 많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분도 지금 660만 원 받으시는데 결혼을 하려면 남자가 1,000만 원 이상 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사람도 이 정도면 많이 받는 거죠라고 하는 건 자기가 봐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지. 그렇죠. 주변에 아무래도 정말 직장에서 만난 또래들은 다 이 금액을 받을지 몰라도 옛날에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보면 아마 친구들보다는 훨씬 많이 받는 금액일 테니까. 그러면 적으면 얼마나 하시나 이분이? 그러니까요. 네네. 지금 우리 평균 소득이 얼마 정도 올 것 같아요? 저희 국민 평균 소득. 글쎄 제가 받는 월급보다는 위일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예, 초봉이 요새는 뭐 300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평균 소득이 320만 원이래요. 아 평균? 근데 지금 워낙 이제 다 빈부격차가 심해져가지고 이렇게 높은 것도 사실 이제 워낙 대기업들이 많이 받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빈부격차가 크다 보니까 뭐 80만 원 아직도 100만 원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평균 소득이 거의 250에서 3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중산층 소득은 아닐 것 같고. 저 처음 알았어요. 네. 지금.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본 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빈부격차가 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같은 또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그렇게 많은 격차가 있으면 자기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리고 있는 그쵸. 그 생활에 누리고 있는 게 다르니까 서로들 얘기할 때와 이거 정말 모임 갖고 뭐하고 하기 정말 어려운 지경인데요. 평균적으로 264만 원에서 258만 원이라고. 아 그래요? 그렇죠. 좀 그러니까 거의 뭐 주한님도 그렇게 저 영생님 낮은 금액은 저 하향입니다. 평균 이하네요. 전 그래도 그동안 나름대로 평균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평균 이하였네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평균 소득이라고 했으니까 260만 원으로 4인 가족이 살기에는 어떨까? 저금이 이런 저축은 힘들겠죠? 260만 원으로 4인 가족이면 저축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쵸. 정말. 그러니까 너무 사실 260만 원이 평균 소득이라는 게 저도 좀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저기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우리가 뭐 연금은 나중에 받는다고 하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세금인 거잖아요. 월급을 타는 사람들은 꼬박꼬박 그냥 나가는 거니까 건강보험에 맞아요. 무슨 국민연금은 기본 나가는 거고 거기에 요새는 뭐 실비 하나씩들 들고 무슨 보험 그쵸. 뭐 이런 거 하나씩들 들고 하면은 그런 것만 따져도 벌써 반은 훅훅 나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애들이 4인 가족이면 부모의 애 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솔직히 4인 가족은 지금은 2자녀 이상 2자녀도 네. 다 가정이 그렇죠, 다 자녀잖아요. 거기는 돈 쏟아 버줘야 돼. 맞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지방들은 시골이나 이런 데들은 그래도 많이 뭐 한 명 나면 뭐 300만 원, 600, 1000만 원까지도 그쵸, 주고 하던데요. 그쵸. 3명 나면. 그러니까 이게 월급은 월급인 거고 음. 그 외에 이제 그게 이제 사회에서 해주는 인프라 사회적인 서비스 인프라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거 사연 보내신 분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죠? 배부른 소리. 근데 죄송합니다. 저는 이 사연 보면서 이제 뭐 다 사는 환경들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 이분한테도 아까 말한 것처럼 주변 환경들이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이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평균 소득인 260, 뭐 300 받으신 분들은 또 아마 주변에서 다 그렇게 또 받으실 그럴 거예요. 거예요. 같은 직장들 보면 또 그러니까 그 환경에 맞춰 사시는 거고. 그렇죠. 저는 이 금액의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냥 살아온 환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4인 가족이 260이라면 저는 좀 작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작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아마 그 소득으로 계속 살아오신 분들은 아마 또 그렇게 만족하시면서 사실 것 같아요.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제 지인 중에 알바를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남편이 뭐 돈을 많이 벌어다 줘서 이 친구한테 용돈을 팍팍 주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어린이집에 알바를 하는 거라 돈이 정규직도 아니고 알바직인데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얼마 안 탄단 말이에요. 하위인 저보다도 밑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는 빨간색 지프차를 몰고 다녀요. 그리고 이번 추석에 스페인으로 여행을 간대요. 결혼하셨어요? 결혼했죠. 와. 아들 둘 있는 친구인데 음. 그렇게 보면 물론 저도 못 본다고 맨날 생각을 하지만 그 맞아요. 정도의 생각을 잘 못 하거든요. 나도 차를 굴려야지 여행을 가고 싶은데 여행을 가야지. 저는 결혼도 안 했고 내가 나한테 투자할 수도 있는데 그쵸. 그렇게도 못 하는데 그 친구는 물론 그 친구 아이들이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부모님 다 있고 자기네 어머니도 있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를 돈이 많고 적고도 있지만 그 한정된 자원에서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나를 맞아요. 위해서나 그 성격인 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다들 부러워하기는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맞아요. 그럼 그 친구는 내가 이것 때문에 뭐 맞아, 얼마를 맞아.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예. 맞아요. 말씀하시니까 제 주변에도 많이 벌진 않는데 음. 쓰는 거 잘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음. 근데 그 친구도 돈에 막 그렇게 걱정하진 않아요. 그냥 또 살다 보면 또 맞춰서 또 살아가게 되는 거고 한다고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는 게 도대체 음. 잘 사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벌써부터 노후 걱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요새 이제 뭐 120세까지도 산다 그러는데 우리끼리 노후 얘기했잖아. 그러니까요. 공동체 만들어야 되네 어쩌니.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걱정이 많이 예, 돼요. 그래요, 또 맞아. 옛날에는 진짜 60대, 70대면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는 맞아요.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예, 한정돼 있는 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음. 수명이 길어지고 더 그 나이에 비해서 젊어진 것 같고 외관상으로 그렇다고 하지만 아주 그 조물주는 정확했어요. 옛날하고 한 점의 틀림도 없이 그 나이대에 가능한 것들은 하나도 바뀐 게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들도 이거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예, 우리 막 PD도 그럴 것 같아. 이미 우리 둘은 결론 내렸어요. 많이 받는 거 맞아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들도 내가 받는 우리들 지금 얘기하는 거 정말 사적으로도 이렇게 수다를 떨기는 했는데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따라 여러분들의 마음속 안에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여유로움은 그쵸? 나 오늘 무슨 교회 다녀오셨어요? 오늘은 교회 아니었는데 예, 성경을 풀었어야 되는데 인천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 창작소 인천튜브에서 매일매일 즐거운 상상이 인천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펼쳐집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혹시 꽃이라는 시 아세요? 네, 그럼요. 저 그거 맨 처음에 들었을 때 무슨 내용인지 몰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미가 뭔지 몰랐어. 당연한 거 아니야? 꽃을 꽃이라고 부르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렇죠. 난 왜
그때 그거 교과서 배우던 그 학년에 그걸 알았으면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셨어요? 나중에서야 이제 존재의 의미라는. 그 나이 때는 사실 존재의 의미를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세대 때는 또 다 그냥 외우기만 했던 그,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 이거 좋은 시다 뭐 어쨌는데 맞아, 이게 왜 맞아. 좋은 건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때랑 다른 게 요즘 애들은 다 이제 논술 위주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배우는 것도 좀 다르겠네요. 그쵸. 교과서 종류도 많아지고. 음. 이거 보시는 분들은 갑자기 웬 꽃 얘기, 그쵸. 시 얘기 왜 하나 꽃 얘기. 그렇게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연을 들으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사연 듣고 오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2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사회에 조금 이른 출발로 나이가 어리지만 또래 친구들보다 사회생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은 제 나이를 알고 나서 MZ네 MZ스럽다 하시는데 제가 그렇다고 특별히 어리게 행동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건 땡땡씨였던 호칭이 제 나이를 알게 되는 순간 땡땡아 네가 한 거 아니야 네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들을 때마다 언짢고 저도 사람인지라 괜히 기분이 나쁩니다. 다들 이런가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버릇없다 할까봐 걱정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요즘 이것도 그냥 본인들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제 한참 어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5, 60대 애들 예, 상사 예. 같은 경우에는 20대 처음 들어온 신입이 얼마나 딸 같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호칭을 그냥 더 자기가 살갑게 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부르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애매하긴 해요. 음. 우리 유 작가님 혹시 직장 생활 하셨어요? 그치. 저는 이제 방송 작가만 오래 했으니까. 근데 저도 이 글을 보고 약간 뜨끔했던 게 막내랑 이제 저랑 이제 차이가 20살 정도도 나거든요. 예. 그럼 저는 그 친구한테 우리 누구 작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누구야 이름 부르는 게 더 빨리 친해질 것 같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해서 저는 반말하고 이름을 많이 호칭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회사하고 하는 일과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이게 조금 약간씩 또 다른 것 같아요. 요 방송은 좀 우리 작가님이시니까 저희도 이제 그 유명한 나피디 나오는 걸 몇 번 들어도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이 스태프들조차도 그 출연자처럼 많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거 보면은 다 이름 부르고 뭐 저기 그쵸, 하고 말 편하게 하고 이제 그렇잖아요. 뭐 PD님 작가님 뭐 이러다가 뭐 누구야 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나 PD님만 봐도 연예인한테도 그냥 반말하시고 누구 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저는 이게 잘 저기 했던 게 사실은 약간 좀 딱딱한 기본적인 직장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이름으로 부르는 일은 없죠. 뭐 선후배 진짜 학연으로 되어 있는 선후배 또는 지연으로 이제 동생 아니 고향 후배 뭐 이렇게 왔을 때 이럴 때는 뭐 아이가 뭐 이러면서 했었는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 누구의 야라고 부르는 일들은 또 많이는 없어요. 근데 사실은 같은 사람을 해놓고 이제 일을 시켰을 때 뭐 직함으로 부르든 누구 씨 이것 좀 해주실래요? 이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해주실래요?라고 하는 거 불렸을 때와 야 누구야 이것 좀 해줄래? 이거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사람과 나와 친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죠. 이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꼰대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나이 때들은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다 어리게 보면 모르게 이렇게 더 친해지면 그렇게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저도 일반적인 그런 직장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거의 회사에서 나오면 이렇게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또 MZ 세대들이 봤을 때는 사실 저희 시대만 해도 위에서 그러면 그런가 보다 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죠. 이제 요즘 친구들은 안 그러잖아요. 왜 내 이름을 부르냐 이거죠. 그나마 김양아, 이양아, 양으로 안 부르는 게 저는 앞에 미세스 이런 거 안 붙이고 양으로 안 부르는 왜 그래 김양 왜 지금 70세나 80세 되신 분들이 이제 저기를 하면 이름으로 안 부르고 성이 뭐요? 그런 다음에 저기면 김씨요 그러면 김양아 그러잖아. 전 그건 모르고 대부분 뭐 미스 김 이렇게는 많이 부르던데. 이 미스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미스를 붙여도 그렇고 이제 어르신들 조금 그 뭐 이렇게
다양하긴 하는데 저는 앞에 미스보다는 김양아, 이양아 뭐 이렇게 좀 불렸던 것도 많이 진짜요? 예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건 옛날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당연히 거의 없죠. 그 그쵸. 연세분들도 많이 요새 어르신분들이 이것저것 들은 것도 말고. 음. 근데 이게 호칭도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직접 겪다기보다 TV나 드라마가 이제 좀 시대마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드라마에서도 조직 회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전 약간 좀 했던 게 뭐였냐면 어떤 회사는 그 회사는 물론 네이버인가 그러니까 컴퓨터 회사인가 외국계 회사여가지고 이름을 다 외국 이름으로 뭐 케빈, 맞아요. 뭐 저도 주디, 봤어요.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전 그거 되게 생소했거든요. 맞아요. 그게 원래는 이런 호칭을 없애자고 생각을 음. 해서 나온 얘기가 아닐까? 맞아요. 원래 대기업들이 다 이제 그래서 그것도 음. 없이 호칭 사용하지 말자고 음. 한다고도 하잖아요. 그게 적이지 않을까요? 이게 예명으로 만일에 뭐 나라라는 사람이 있어서 야 나라야라는 걸로 듣기 싫어서 이 내용 자체처럼 아예 바꾸는 거 제3의 언어로 그래서 야 케빈아 이렇게로 듣는 맞아요. 거면 느낌이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 듣고 생각이 난 건데 이분한테도 누구야 이름 부르면 똑같이 그분도 그 상사한테 누구야 부르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 그렇죠. 원래는 없애자라는 그렇죠. 게 아예 없애는 예. 문화고 또 요즘 예. 그게 이제 수평적 조직 문화로의 예. 변화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거 봤을 때 맞아요. 똑같이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 같고. 예. 근데 요즘에 MZ 세대라면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뭐 과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예. 부르면 저도 과장님한테 누구야 부르겠습니다. 음. 이러면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대요. 그렇죠, 그렇죠. 음. 많은 얘기하기는 뭐 버릇없어 네, 보이거나 그쵸. 뭐 분명히 근데 요건 좀 정리가 되는 건데 그 안에서의 협의도 필요하기는 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불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편하게? 그쵸. 아까 맞아요.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면 좀 더 가까운 것처럼 맞아요. 느껴지고 또 왠지 뭐 부장님이 날 더 챙겨주는 네, 느낌도 네, 네. 들고 그쵸.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저 사람과 나와도 이제 약간 차별이 있어서 난 좀 더 가까우니까 맞아요. 그렇게 이 사람하고는 좀 더 가까운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다르니까 나의 적용을 그쵸. 그대로 적용하기에도 사실은 좀 힘들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도 지금 한 90년, 2000년생들이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게 이제 주한님이나 저나 옛날 너무 오래됐어. 옛날 세대니까 당연히 이제 그 상사님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라면 그래요. 근데 그렇죠. 지금 MZ 세대들은 모르죠. MZ 2000 어디 갔어? 아니 그걸로도 한다면서 MZ 세대를 이제 MZ 세대라고 하면은 옛날 세대, 그쵸. MZ라고 해야 뭐 요즘 세대 뭐 이러는데 진짜 요즘 친구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갈수록 오해하지 마세요. 잘 몰라서 맞아요. 나오는 몰라요. 오해인 것 같은데 MZ 세대가 갈수록 외계인 같아요. 전혀 우리와 다른 세계를 사시는 분들 같아서 여러분들과의 접점을 좀 찾고도 싶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이 있을 때 좀 피력을 좀 계속 좀 해주면 또는 그들만의 문화처럼 MZ 세대는 어르신들 하는 말 다른 우리와 또 이제 좀 멀리 있는 세대가 얘기하는 거 듣기 싫다라고 해서 막을 게 아니라 우리 그런 모임이 있거나 그런 거를 할 수 있을 때 불어라도 일부러라도 그 윗세대 다른 세대 사람들을 좀 더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중간점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저희 세대가 이제 요즘 세대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러니까 괜히 꼰대란 말도 있겠어요. 저희가 이제 요즘 친구들의 그거를 알아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또는 섬이 되면 돼. 네. 예를 들면 아까 그분이 그 막내가 상 부장님한테 부장님 저 이렇게 하는 거 싫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 또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죠. 저 어린 게 나한테 저렇게 하지 말라 그래? 약간 이것도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냥 만약에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그 부장이 내가 잘못했구나 미안하다 사과를 하시는 그럴 수 분이 있어요. 많을까요, 근데? 아니 전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옛날처럼 이렇게 사고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 몰라서 나오는 얘기다. 그렇게 우리도 그때가 있었잖아요. 약간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걸 조금씩 상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아까 주한님 말씀처럼 그게 왠지 편하게 부르면 더 친해지고 막 이런 느낌이 든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딱 이거 아닙니다 했을 때 그 사이가
나는 친하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것도 각성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를 친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내가 저 사람하고 안 친한 거잖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서로 약간 그게 더 만약에 부장님 저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이름 부르지 마시고요. 저 그냥 주임이라 불러주세요 했을 때 부장님, 주한님이 만약에 그 부장이라고 얘 했을 나랑 때 안 친하구나.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죠. 그럼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근데 그렇게 자기 의견을 피력할 때는 이거잖아요. 나하고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나를 이름만 불러. 기분 나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분 나쁜 거잖아. 아니 당사자도. 그러니까 당사자는 그냥 자기의 위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싶을 수도 있죠. 직함이 없어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친구는 정말 이 부장님하고 친해지기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내 위치가 있고 그게 있는데 주임님이라 부르는 거랑 뭐 누구 지휘야 부르는 건 약간 다르니까 그거를 바꾸고 싶은 건데 방금 주한님 말씀도 그렇고 제 생각도 약간 얘는 나 아닌가 보다. 얘는 나랑 친해지기 싫은가 보다. 이게 너무 옛날 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저는 살짝 좀 그렇거든요. 지금 들으면서 만일에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정적인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 허용 단계가 지나면 그 사람이 나를 이름으로 부르는 거에 대해서 친근함으로 받아들일 것 같은데 나가 그 사람과의 그 유대관계가 그 정도까지가 아니면 나를 이름으로 그렇게 계속 부르는 게 계속 이렇게 튕겨 나갈 것 같아. 왜 저 사람은 나한테? 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 상대방이 오해하고 있는 거라는 걸 집어줘야 된다. 그게 나의 감정 상태의 적이니까. 그럼 상대방도 나는 그 정도의 친근감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건데 쟤하고 나하고는 그게 아니구나. 내가 실수한 거구나. 그 사람이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서로들 각자의 객관적인 관계들로 만나는 거니까 그건 감수해야지. 난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이게 저의 생각. 그래서 MZ세대가 이걸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 생각을, 난 MZ세대 아니야. 이건 확실해. 근데 저는 그나마 조금 그래도 MZ세대라고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그걸 오해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부장이라는 분도 예를 들면 요즘 애들이 그렇다. 요즘은 할 말들 다 하고 하는 거니까 저 친구가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요즘 이 문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똑같이 관계는 똑같이 이어나갈 수 있다고도 보거든요. 그러게. 네, 오해를 쌓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언제나 있었던 고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고민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네.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인천튜브였고요. 예, MZ세대가 아닌 옛날 고루한 세대의 사람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언제나 얘기하는 거지만 옛날 사람의 얘기라고 그냥 벽치고 듣지 않는 그런 건 하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은 저기도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예, 저희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포용력과 마음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유유의 고민 상담소가 원래 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맞아요. 생각 저런 생각이다. 다들 생각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없죠. 유유야. 그러니까 방금 주한님하고 저도 생각이 약간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40대 주부 겸 직장인입니다. 남편은 원래 좀 징징대는 편이에요. 저는 평소 말을 잘 안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우리 집 남편은 매일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징징대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어땠고 운전할 때 어땠고 제가 퇴근 후 집안일 하는 내내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합니다. 저도 맞벌이로 출퇴근하고 집안일도 하기에 너무 힘들다 보니 남편에게 그만해라 듣기 싫다 했더니 남편은 징징대며 그거 하나 못 들어주냐고 화를 내네요. 인천 튜브 구독자 여러분은 다들 이런 거 들어주시나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가요? 유유님과 주한님은 이런 기분 아시나요? 저는 제가 이 사연을 봤을 때는 저희가 방금 애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남편분이 그런 애교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게 이 애교를 칭칭댄다는 표현을 하시. 그러니까 원래 나이가 들면서 왜 그게 바뀐다 그러잖아요. 호르몬이. 그렇죠, 남자들이 더 남자들이. 감성적이고 하니까 예. 사실 집에서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우리 상사가 어땠다? 그리고 나 운전할 때 어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근데 저도 만약에 남편이 그러면 짜증날 것 같긴 해요. 나도 힘든데 계속 옆에 따라와갖고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럴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남편이 너무 말 안 해서 싫다는 맞아요. 여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사람들이 시시콜콜 자기 얘기를 막 해주면 좋아하는 거잖아. 근데 이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힘들게 여기 사연에도 있지만 맞아. 나도 자기 힘들게 일하고 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징징징 된다. 이제 이 남편은 이제 와이프한테 위로를 받고 싶은 거죠. 만약 그쵸, 항상 이랬어. 그쵸. 아유, 그럼 힘들었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런 거잖아요. 음. 근데 아우 짜증나 그만 좀 해. 이제 이러면은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런 이렇게 막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걸 좋아하는 여자분들도 상대방, 그러니까 남자분도 여자분이 이렇게 제잘제잘 되면서 얘기를 하는 거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이제 반대로 반대래 뭐 똑같이 여자가 이렇게 징징대는 걸 또 싫어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성향에 따라서 합이 잘 맞느냐 안 맞느냐인데 저는 이 사연에 꽂힌 건 뭐냐면 집안일은 이 여자가 다 하는데 집안일은 안 하고 쫄쫄쫄쫄 쫓아다니면서 그럴 수도 있죠. 그게 꽂힌 거 아닐까? 같이 일하면서 같이 도와주면서 하면 맞아요. 되는데. 그거 보니까 저희 아빠가 생각나는데 아, 그래요? 저희 아빠가 엄청 말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아까 말씀처럼 반대로 저희 시아버지는 말씀이 아예 없으시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올케는 아빠가 너무 편한 거예요. 차라리 시아버지가 맨날 옆에서 뭐 했니 이름하고 물어보고만 이제 얘기가 많으면 어렵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는 불만인 게 말만 하고 뭘 해주지 않아. 도와주질 않아. 그냥 노성 옆에서 입만 그런다고 엄마가 입 좀 다물어 막 이 말 하거든요. 차라리 그 시간에 청소를 해 이제 얘기하는 게 맞아요. 분명히 지금 주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집에 와갖고 청소하고 자기는 밥하고 애들 챙기기 바쁜데 그치, 옆에서 그치. 계속 쫑알쫑알 대면은 짜증 나겠죠. 심지어 부인은 앉혀놓고 자기가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맞아요. 그거는 좋아할 것 같아. 맞아요. 그 남편이 그걸 모를 수도 있겠네. 오디오 듣는 거잖아. 그렇죠. 자기는 이거 TV 보면서 이러지만 되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그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의사소통도 하는 방법도 사실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못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어쩌면 남편도 그거를 자기는 이야기하고 싶지만 방금 말씀처럼 같이 도와주면서 한다거나 네. 이런 방법들을 같이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닐까 싶기도 이게 해요. 남편은 오히려 이제 부인이 이런 말 할 때 밖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그럴 거야. 이제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남편이 자기 얘기도 안 하고 그 딴에는 부인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그럴 있는 수도 거예요. 있죠. 말 없는 주변 사람들보다 난 이렇게 너랑 대화를 많이 그러니까. 한다. 그쵸. 오히려 왜 나하고 대화를 안 하냐. 그렇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돼. 제가 오은영 씨의 그거 이제 결혼지요. 요즘 제가 그것도 저도 좀 잘 보면 봐요. 정말 이게 이게 하나하나 하면서 이 사람의 성향은 이거고 저 사람의 성향은 이거고 이렇게 했을 때 아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인데 그거 알기 전에는 정말 저건 미친 짓 아니야? 라고 할 만큼 왜 저래?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성향을 알고, 그러니까 안다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공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줄여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사는 사람들끼리가 그게 다 안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안 되죠. 어. 가장 뭐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그렇잖아요. 싸우지 않으려면 서로 이 말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라.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어려운 것 같아요. 작가님 혹시 남편분이 사실은 그게 아닌데 저희 작가님의 어떠한 행동이나 말하는 거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분가 없나요? 나는 원래는 이런 의도인데 그거를 이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 아니 전혀 없어요. 없는 게 저희는 제 말에 대한 건 남편이 다 그냥 알았어 오케이 막 이렇게 하니까 서로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을까 혹시? 작가님이 다르게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그걸로 싸운 적은 없는데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느끼는 거는 남편한테 내가 뭐라고 한다고 하면 남편은 그냥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릴 수도 있어요. 그냥 이제 여자의 마음을 알죠. 알았어 미안해. 오빠가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상대방도. 그게 오빠의 기술인 것 같아요. 이게 파악을 아, 이제 미리 유 작가님의 하는 거죠. 파악을 그건 거야. 근데 제 성격 아니까 쟤 화났구나. 알았어 미안해. 그러면 사실 할 방법이 없는 게 특히 근데 뭐가 미안한데 이걸로도 싸우긴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말까지는 하거든요.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빠 또 다 얘기를 해요. 내가 너 말을 들어줬을 때 이렇게 말을 좀 하니까 그래서 싸움이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와 그러면은 작가님만의 필살기는
막 이제 남편분이 막 이제 싸우자고 드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불만을 얘기했어. 뭔가를 막 저기를 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처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아 여기 너무 재미없게 사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저희는 안 그러는데 엄마 아빠는 서로 성격이 너무 같아요. 욱가신 성격이고 너무 같아서 네, 너무 같다 보니까 한 명이 먼저 화를 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둘이 동시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 저희만 같아도 이제 만약 오빠가 만약 화가 났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 저 사람이 화를 낼 사람이 아닌데 그럼 먼저 그 느낌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럴 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격을 죽이겠죠. 약간 이런 게 필요한데 저희 부모님은 너무 둘 똑같다 보니까 서로 잘못한 게 있는데도 무조건 화를 내시는 거예요. 피치가 똑같구나. 똑같아. 올라가는 게. 네, 똑같아요. 그런 거 봤을 때도 사실 그래서 매번 오은영 박사도 얘기하는 게 뭐 한번 생각하고 말을 해라. 그 사람 상처받지 않게 하는데 좀 그게 가장 어려운 방법이고. 어떻게 상처 싸우다가 보면은 사실은 그거 상처 받으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상처 받으라고 나 상처 받았으니까 너도 상처 받아 이것 맞아요.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명절 후에 이혼하는 부부들도 많은 게 사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오빠 왜 시어머니 이렇게 했을 때 한번 생각하고 그래 너가 힘들었지 이러면 되는데 왜 우리 부모를 욕하냐 그렇게 바로 생각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말들이 나오니까 이혼하는 가정이 많다고 하잖아요 명절 후에.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느 한쪽은 그래 서로들 제가 많이 봤던 이제 드라마나 뭐 이런 거에서 파국으로 가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있어갖고 부모님이 어쩌고 저쩌고 나한테 어머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걸 그러면 남편이 그래 미안해 네가 저기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그 정도에서 끝내주면 그래 그쵸. 남편도 내가 이 정도는 괜찮게 했어. 여자분이 좀 하면 되는데 네가 그걸 알면서도 그게 거기서 가만히 있어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은 사실은 파국이잖아. 근데 그게 대부분의 가정이 아마 그럴걸요.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그게 안 돼. 내가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를 다 쏟아내기 전에는 끝낼 수가 없는 건데 어느 정도의 한계치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쏟아냈으면 이제 좀 담아주는 게 있어야 돼. 그게 좀 잘 맞으면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좀 잘 맞으면 어느 정도 이제 싸우다가도 서로 봉합되는 과정이 좀 빠를 텐데 그게 골이 깊고 이제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치 받쳐서 이제 가죠. 그러다 보면 받아주는 사람도 아니면 이제 좀 해주는 방어적인 사람도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진짜 주한님 말씀처럼 서로 이제 마지막에까지 화가 났다가 화해점을 찾으려면 그것도 서로 상대방 이해하는 그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되기 전에 이미 속옷으로 열심히 넘었고, 찍어놨어. 그렇죠. 마지막 다 해놓고 미안해 이러면 그 사람 상처는 다 받았는데 근데 또 그런 성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후배 파놓고 알아서 내가 미안해 이러면 그 사람 상처는 또 그게 평생 그러니까. 남는 거잖아요. 누가 싸움의 기술처럼 얘기를 할 때 그래 그 사안에 대해서 저긴 하지만 인격적으로 서로를 상대를 인격적인 부분까지 건드려가면서 얘기하지는 말아라. 이제 어려운 기술이지. 진짜 그렇게 어려워요. 물론 근데 그게 부부간의 일만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 식의 것들은 사실은 부부간에 그렇게 얘기가 막 나가는 사람들은 친구라던가 다른 사람들하고 싸울 때도 그게 있어요. 싸움의 기술처럼 그걸 먼저 치고 들어가야 이긴다고 생각하는 건지 사건하고 상관없이 계속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험한 얘기도 그렇고. 근데 보면은 주변에서도 제 친구들도 그렇고 엄마 아빠만 해도 그런 게 자기 와이프나 신랑한테는 엄청 막 싸워요. 근데 밖에 나가면 엄청 잘해. 왜 다 그렇다고 하잖아요. 밖에서는 엄청 잘하는데 집에서 제가 가족한테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맨날 네가 살아봐. 맞아. 네가 살아봐라. 맞아. 저희 엄마도 항상 그 말이에요. 아빠가 말 많고 하니까 주변에서는 어휴 저렇게 남편이 자상하고 말 많고 그럼 엄마도 맨날 네가 살아봐. 살아봐야지 알지 그 사람 모른다. 그렇죠. 아유,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를 우리는 고민을 상담을 해주는 게 고민.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그렇죠. 저희의 말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한번 남편 이거를 해보세요. 아까 네가 얘기한 거 부인은 쉬시고 남편을 일하면서 계속 얘기하시라고 한번 시켜보면 어떨까? 근데 이제 남편한테 그만하라 하지 마. 그냥 얘기는 해. 들으라고? 얘기는 하라 그러고 대신에 저거 치우면서 얘기하라고 그러는 거지. 치우면서 얘기하라고. 자기는 가만히 저기 옆에 있고 내가 들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이 남편분이 들어주는 여자를 원하는 건지.
그런 수도 있잖아요. 내가 들어줄게. 불만은 보통은 이런 경우는 그러잖아요. 나 얘기하는데 안 들어준다. 이제 이런 걸로 불만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줄게. 들어줄 준비를 해줄 근데 테니까. 그러려면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구 여성분처럼 애교가 있게 얘기해야 돼요. 여보 이거 같이 치워주면 내가 들어줄게 이래야지. 치우면서 얘기해. 이러면 이게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손 하나 까딱 하면서 입만 살았어. 만약 이러면 치우면서 얘기해. 이러면 또 싸움이 되잖아. 아, 오늘은 제대로 된 솔루션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말이 참 중요해요. 예. 그 사람이 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맞아요. 말이 있긴 하잖아요. 그게 별거는 아니에요. 아다르고 어다르고 사람이 듣는 어감에 따라서 이게 마음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 우리 그런 일들이 좀 있으면 우리도 반성 좀 하죠. 혹시 나의 생각 없는 어떤 그런 말로 그러니까 그런 거 결론은, 있었으면은 좀 풀어. 그러니까 사실 근데 너무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거에 대한 결론들을 이제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 공통점으로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라. 그리고 생각하고 표현해라. 근데 가장 어려운 방법이죠. 그리고 정말 이게 고민이시면요. 그 뭐 이거 닥쳤을 때 하지 말고 그냥 술 드시면서나 어떤 저기 식사하시거나 뭐 저기 할 때 좋은 말로 말씀하세요. 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라고. 꼭 이게 싸움이 되는 게 감정이 치받쳐가지고 안 좋은 소리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성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 끊으래요. 그러네요. 벌써 15분 지났습니다. 우리 막 PD 드디어 집으로 빨랑 가고 싶다고 끊으라고 합니다. 아유, 오늘까지 이 사연 가져와 주신 우리 유희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줘요. 네. 예,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 저희 다음 시간 올 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